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3도 등 9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익산 22도 등 20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엔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점차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팀도 농촌과 도심으로 가며 부지런히 표밭을 갈았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의지가 약하고 안철수 후보는 개혁 의지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묻지마 정권 교체로는 결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며 촛불 시민이 바라는 진짜 개혁은 자신만이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누가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열고 누가 나의 삶을 바꾸는지를 분명히 따져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도 부지런히 농촌 마을을 돌며 고령층의 표심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르신의 일자리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20만 원씩 주던 것 2배로 올립니다. 국민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지도자는 안철수 후보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 7분과 안철수 대통령이 한자리에 앉아서 전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는 금요일쯤 부안 방문을 저울질하고 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도 농촌 지역을 돌며 지지세 확장에 나섰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벽보나 현수막이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가 싫다, 술김에 그랬다 이런 이유가 대부분인데요. 모두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화물차와 담벼락 사이에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한 곳에 멈춘 여성은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74살 송모 씨는 한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에서 송 씨는 특정 후보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벽보를 손으로 찍고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전북에서는 모두 8건의 벽보나 현수막 등 외부 홍보물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최근에 저희 완산관 내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연달아 3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가정사 때문에 속상해서 또는 홧김에 또는 술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들이었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 생각 없이 벽보를 훼손했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입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후보자는 정견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가 없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길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의 최대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었는데요. 올해는 누리 예산 파행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무상보육을 약속한 만큼 전북교육청도 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올해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73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5월까지 필요한 예산 307억 원은
이미 편성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지원된 예산입니다. 문제는 6월부터 어린이집에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특별회계 지원금 외에는 추가 편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무상보육에 국가 지원을 약속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입장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합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7월 추경 이전에는 어린이집 부분이 그 누리과정을 편성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교육부가 올해 전북교육청의 예산을 지난해 편성하지 않은 누리 예산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762억 원으로 그만큼 초중등 교육 예산에 써야 할 돈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신청에 이어 법적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고민하고 있지만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받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어린이집 누리예산 문제가 장미 대선 이후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죠. 전북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의 67%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는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연속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19일에는 올 들어 6번째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갖고요. 진짜 아니거나 눈도 딱하긴 딱했어요. 근데 너무 많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이게 코도 좀 빡빡하고 그랬어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북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67%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고 나머지 33%는 전북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공장의 영향이 50%로 가장 컸고 27%가 지형, 18%가 도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북의 미세먼지 측정소들이 서쪽에 집중돼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화학적 성분을 활용해서 도내 발생원을 기준으로 한 배출 시설별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원인을 좀 더 분석해 나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도로 청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국내 발생 원인을 전북과 다른 시도로 나누지 않고 분석했고 국외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 밀어놓고 있어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국내 제1의 독립대한영화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개폐막식 공간 확보마저 쉽지 않을 만큼 기반시설은 열악합니다. 전주시가 부산처럼 영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는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폐막식은 올해도 영화의 거리 민간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안정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돔 모양의 대형 천막을 설치합니다. 돔 형태의 텐트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면서 관객들에게 보다 안락한 그 관람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는 개폐막식을 종합경기장에서 치르기도 했는데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용 상영관은 고사하고 해마다 개폐막 공간 확보마저 쉽지 않습니다. 올해로 벌써 18번째 대한과 독립영화축제로 자리매김했지만 기반 시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전주시가 20번째 영화제가 열리는 내후년까지 이른바 필름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부산처럼 영화의 전당을 지으려는 이유입니다. 관건은 대략 400억 원의 예산 확보로 정부 지원 없이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건립 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부를 설득해 지원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미 1,600억 원 이상을 들여 지은 부산 영화의 전당은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이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전주가 많은 문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복합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의 이제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시설로서 고민을 해서. 전주시는 오는 8월까지 영화의 전당 건립 계획을 확정한 뒤 정부에 사업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임실군이 치즈 테마파크를 임실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가 전남 완도군과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가 대표 관광지로 육성됩니다. 임실군은 오는 2019년까지 61억 원을 들여 치즈 테마파크와 주변 관광지의 인프라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물꽃 바람의 정원을 설치하고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산타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를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제시와 전남 완도군이 완도군청에서 자매 결연을 맺고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두 시군은 해양산업은 물론 경제와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할 예정입니다.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완도군의 수산 해산물이 상호 교류를 이루게 되면은 양 지역의 발전에. 세계 최대의 기네스급 곤충 특별 전시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부안 누에타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몸 길이가 가장 길거나 가장 무거운 곤충 등 세계 최고에 오를 만한 180여 마리가 선보입니다. 순창군이 오는 10월까지 인계면에 숲속 치유 명상센터를 짓습니다. 명상센터는 숲속에서 맑은 공기로 호흡하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등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주시립 삼천도서관이 내부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나흘 동안 임시 휴관합니다. 전주시는 휴관 이후에도 2달가량 공사가 진행된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전국 5개 특구를 대상으로 한 정보평가에서 중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한 연구개발특구 평가에서 대구와 부산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평가에 따라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인센티브로 20억 원가량을 지원받습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전주시 내 일부 도로가 통제됩니다. 전주시는 영화제가 열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영화의 거리 차량 통행을 일부 통제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막일과 폐막일에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 별도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전주시 우화동 아중저 수지 부근 편도 2차로에서 42살 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정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트레일러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5분쯤에는 전주시 중화산동 한 도로에서 26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김 씨 등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